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이가 말 잘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아이가 말을 더듬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거든요. 네. 말 잘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말이 느리거나 말을 더듬는 아이는 왜 그런가요? 이거 혹시 엄마 탓인가요? 이게 다들 엄마 탓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오시는 보호자분들 중에는 혹시 자기네 양육 방식이라든지 자기네 어떤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닌가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보호자분들도 많이 오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적인 요인만 있는 거는 사실 있지는 않고요.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좀 혀에 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사실 드문 케이스긴 하고요. 언어적인 발달, 또 개인적인 차도 좀 있는 거고, 또 특히 예민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쨌든 말을 좀 더듬는다든가 말의 어떤 속도를 좀 잘 못 맞춘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얘기는 심리적인 요인들을 잘 교정을 해준다고 하고, 그다음 아동이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아동에게 적합한 그런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을 알려주게 된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좀 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행히고 엄마는 아빠 탓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말을 언제부터 해야지 괜찮은 걸까요? 막 부돌이 돼도 말을 못 한다고 네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네. 있으실 것 네. 같은데 몇 살까지 애가 말문이 좀 트여야지 괜찮은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도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질문들이고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두 돌 기준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돌 기준으로 발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보는 게 1차적인 부분들이긴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호자분들 중에 약간 조부모님들은, 야, 누구누구는 좀 늦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지금 잘 지낸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사실 그것도 맞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두 돌이 됐을 때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수용 언어적인 부분이 가능한지, 아동들 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좀 늦게 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라도 하더라도 24개월 정도 됐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지시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잘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 말을 안 한다고 해서 24개월 됐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또래에 비해서는 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시는 게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24개월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호자분들이 알고 있어서 사실 그거보다 어린 나이 때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이제 태어났을 때도 어떤 선천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오시는 부모님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자분들은 사실은 아직 돌도 안 됐지만 우리 아이가 나중에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어린 나이에서도 오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적어도 두 돌 지나서도 애가 좀 말을 못한다 싶으면은 네. 빨리 병원에 와서 네네. 이 발달 클리닉에서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24개월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무조건 전문가와는 일단은 와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또 아동의 상태를 체크를 하는 게, 어쨌든 이게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호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24개월 때 치료받는 거와 36개월 치료받는 경우, 48개월 이상 받는 것들은 똑같은 6개월, 1년 치료를 받는 거지만, 우리가 조기 개입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후, 그러니까 나중에 성과로 봤을 때는 어린 나이 조기 개입했을 때 그게 훨씬 좋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 내원하라고 말씀드리고, 보호자분들이 또 많이들 하시는 게,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는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항상 보호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고민은 의사가 하는 거지 보호자분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고민하실 그 시간에 병원 와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두뇌 발달이 5살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랑 연결되는 내용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5살 이후에는 과연 두뇌 발달되지 않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긴 합니다. 하지만 큰 토대는 사실 5세까지 많이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천재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학습적인 거, 나중에 수능 시험 보고 중고등학교를 그걸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꼭 두뇌 발달이
뭐 IQ가 높다고 사실 또 시험 잘 보는 거랑 연관성이 없는, 그거는 또 시험 보는 스킬적인 부분들이니까 사실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느린 아이한테 그러면은 효과적인 놀이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말이 느린 경우에는 일단 아동의 특성을 사실 파악을 먼저를 해야 되고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아동에게 이제 검사 같은 걸 여러 가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사실 맞춤 개인화된 어떤 치료를 하게 되고, 뭐 시간이라든지 뭐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또 좋을지도 저희가 배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큰 틀에서 그냥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상호작용적인 부분들이긴 합니다. 아동이 언어를 배워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방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저희가 항상 보호자 교육을 할 때는 집에서도 모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얘기를 많이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긴 하고요. 집에서 육아를 해보시면은 무조건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동에게 뭐 어린이 책 같은 거를 많이 들려준다든가 하면은, 언어책 같은 걸 보시면 사실 성인들이 잘 쓰지 않는 그냥 진짜 기본적인 그런 단어들, 어휘력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성인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지만 저희가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서 아동에게는 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어준다든가 하게 되는 거고, 뭐 연령에 따라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발화가 가능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면 그걸 가지고 어떤 뭐 역할놀이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어떤 따로 뭐 음악이라든지 뭐 그림,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언어적인 자극을 많이 줄 수 있긴 합니다.